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순식 보유주기식 행정이라는 서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재생 지역에선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4월 19일에는 창신동 등 13곳에 1826명의 주민들이 도시재생 반대 성명과 구체적인 지역별 실태 보고서 등이 담긴 도시재생구역 해제 요청서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기존 도시재생의 원형 보전 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공공,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면 박원순식 벽화 그리기 도시재생사업부터 손볼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후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원형 보존 정책이 오히려 슬럼화를 심화시킨다며 도시재생지역 해제와 공공재개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대표 부동산 정책으로 개발보다는 원형 보존을 기반으로 재생하는 게 사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원형 보존의 틀에 갇혀 주거지 재생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후보 시절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뉴타운 재개발 해제 구역이나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호인 창신동의 경우 1,5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확장, 마을버스 신설 등은 시행되지 않고 역사관, 놀이터, 기념관 등만 건립됐습니다. 가파른 골목길 계단은 금이 간 채 곳곳에 생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일대 주택 밀집지역 도로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 버거울 정도로 비좁았고 구불구불한 골목은 사람 한두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왼쪽 사진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또 오르막이 심해 마을버스도 다니지 못하는 창신동 일대이고 오른쪽 사진은 오래된 슬레이트와 기와장을 지붕으로 낡고 허름한 집들의 용산구 서교동 일대입니다. 한눈에 봐도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위치는 서울 지하철 1, 4호선 동대문역을 빠져나와 골목시장을 지나면 한적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2014년 서울시 1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공공이 나서 추진한 마중물 재생사업은 2017년에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에 차 한 대 지나가기 빠듯해 보입니다. 머리 위로는 전깃줄이 거밀처럼 얼기설기 얽혀져 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길 위로 슬레이트와 기와장을 지붕으로 한 낡고 허름한 집들이 많고 한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급경사가 나옵니다. 창신동에는 6m 도로가 없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도 군안 차량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창신동은 노후도가 72%에 달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도로 확장과 주차장 건립은 없고 봉제 역사관, 산마루 놀이터, 백남준 기념관, 전망대 등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 전부라고 주민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창신동에는 마중물 사업 200억 원을 비롯해 협력 연계 사업에 985억 원 등 지금까지 1,100억 원가량이 투입이 됐습니다. 봉제 역사관에 18억 원, 백남준 기념관에 14억 원, 채석장 전망대 7억 6천만 원, 산마루 놀이터 27억 원, 원각사 도사관 23억 6천만 원, 주민 공동 이용시설 4개소에 65억 원 등 마중물 사업 전체 예산 중
78%를 이들 건축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창신동은 비가 오면 다음날에 특히 하수구 악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하에 묻힌 배관이 삭아서 오물이 땅속으로 스며든 것인데 소규모 하수구만 교체했다고 합니다. 창신동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37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창신동에는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베트남 사람들이 빈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2016년 22,845명이던 인구는 2020년 23,372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20, 30대는 6,277명에서 5,13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을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왼쪽 사진은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사업구역인데 노량진 교회를 포함하여 오른쪽으로 흑석동 방향에 위치해 있고 그 왼쪽 노들역 방향으로는 공공재개발구역입니다. 흑석 뉴타운과 본동 공공재개발구역 가운데에 끼인 상태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형 도시재생 1호인 창신 승인지역인데 총 1,007억 원을 들여 각종 기념관만 고치고 목공소만 입점시켰습니다. 주택 담에 벽화만 그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오히려 마을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은 불편해서 다 떠나고 70에서 80%는 세입자들 뿐입니다. 또한 왼쪽 사진처럼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곳곳에 베트남 음식점과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참고로 박 전 시장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힘을 받았습니다. 문 정부는 5년간 5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도시 쇠퇴 현상을 겪고 있는 500곳을 재생시킨다는 목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447곳을 사업지로 선정을 했고 서울에서는 국가지원 17곳을 포함해 52곳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용산구 서계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재개발이 절실한데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유로 신청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림 4구역도 노인정 건립, 골목길 포장 등만 진행됐을 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경사도 및 도로폭 개선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로 이동도 주거시설의 노후와 소방차 진입 불가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폐지 및 재개발연대가 4월 15일 도시재생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창신동을 비롯해 숭인동, 가리봉 5구역, 상도 4구역, 동자동, 서계동, 신림 4구역, 구로 1구역, 일원동 대청마을, 장위 11구역, 성남 태평 2동 4동 등 총 11곳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본동 1호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동작구는 한강과 역사를 품은 리버힐 본동을 비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본동, 편안하고 거주하고 싶은 생활 환경을 가진 본동,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본동 등 3대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변화는 미미합니다. 서울시 최초의 한강변 구릉지형 저층 주거지 재생 모델을 목표로 한 탓에 후미진 골목과 계단형 통로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낡은 주거지에는 나이든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도시재생협의체를 2020년 4월부터 모집했지만 거주자 대부분이 초고령인데다 300여 명에 불과해 생활권자들도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인근 흑석동에는 재개발로 도로도 넓히고 집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이 동네에 남은 건 낡은 집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주민은 동작 실버타운 건축할 때 재개발을 해준다고 약속했었다며 재개발이 절실한 곳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하니 속이 탄다고 토로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취소 요청서도 구청에 제출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편의 개선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공공재개발과 묶어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동작구 본동은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용산에서 노량진을 바라봤을 때 노량진교회 왼쪽으로는 본동 도시재생, 오른쪽은 본동 공공재개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겠습니다. 인근의 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과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해 구청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진행된 1단계 도시생활 활성화 지역의 신축 건수는 총 822건으로 전체 건축물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일반 저축 주거지 신축 비율 6.1%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0개 이상이 장이, 상도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다른 곳들은 사실상 신축이 거의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직면한 지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일선구청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중복 지원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신 숭인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20년 11월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제외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7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으로 도시재생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유세 당시 도시재생사업을 예산 낭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폐지 미 재개발연대는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재생사업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4월 19일에는 창신동 등 주민 1만 826명의 도시재생 반대 서명부를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02-501-5149번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상담은 02-501-9873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